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부자들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큰 자산, 거대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대한 자산에는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칫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들이 판을 주도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심지어 코인, 비트코인 시장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에 맞서지 마라. 세 가지 시장, 즉 집, 코인, 주식 시장에서의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에게 배워라. 부자들에게 맞서지 말고 부자들에게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이야기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들에게 맞서지 마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첫 번째, 집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1년 안에 다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는 사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누가? 바로 1년 전 2020년 5월 30일 홍남기 부총리가 했는데 1년이 딱 지난 지금 2021년 6월 1일 어땠습니까? 결과 정부에 판정패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아는 뉴스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파트 거래량이 오히려 경기도이든 서울이든 떨어졌습니다. 1년 전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는 1년 안에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처분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왕창 1년 뒤에 부과할 테니 제발 빨리 팔아라. 사인으로 생각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거래 절벽,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죠. 반대로 주택 정려 건수입니다. 정려는 알죠? 부모가 주로 자식에게, 자녀에게 무상으로 정려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것은 정려, 사망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속이죠. 어쨌든 최근 주택 정려 건수 보니까 경기도든 서울이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많이 엄청 급증을 했죠. 보면 올해 1월, 2월보다는 3월, 4월 달에 무려 1.5배 이상 급등했다. 2배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는 양도, 즉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정려했네? 생각해 보십시오. 양도세를 많이 내고 팝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고 팝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양도세를 많이 내고 팔고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녀에게 상속 또는 정려할 때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양도 건너뛰고 사전 정려로 끝내겠다. 이것도 돈이 있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돈이 있으니까. 상속세든 정려세든 양도세를 낼 돈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속 정려, 사전 정려로 끝내겠다. 부자들이 가능한 거죠. 서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서민들은 정려할 돈도, 재산도 없거니와 엄청난 돈을 지금 내고, 즉 정려세, 지금 내고 정려를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 종부세가 있지 않느냐? 자, 종부세 세입자에게 넘기지 뭐. 그죠? 종부세.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주택자일수록. 그런데 어차피 다주택자 남아있는 주택, 임대 낼 건데, 월세 낼 건데, 그러면 월세 올리지 뭐. 자, 이런 생각.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부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매물 잠김 현상 초조한 쪽은 누굽니까? 서민, 집 없는 서민. 자, 보겠습니다. 집값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20대, 30대 매수 행렬. 2021년 4월 올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30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34.1%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니까 전국에서 고가 아파트죠. 또 30대, 20대, 30대를 확장해서 보면 39.3%입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20대, 30대다. 30대 이하 거래 비중이 역대 보면 지난해 8월 달 40.4%,
최초로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올해 1월 44.7% 역대 최고치. 그 이후 2월달 40.1, 3월달 40.6, 4월달 39.3. 그러니까 얼추 지난해 8월달 최초로 40%대를 넘어선 이후에 최근까지도 계속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2030 젊은 세대에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왕창 물려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집을 살 수도 있을지언정 그때부터는 매달 쓸 돈이 없습니다. 즉 원리금 갚느라고, 즉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집에 올인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집은 장기 자산입니다. 1, 2년짜리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상한 부담은 증가하겠죠. 또 3기 신도시 등 공급은 수년 내에 점점 많아집니다. 고령화 급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 다음에 언택트 생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년 전 다주택자 매물 사인이다라고 했던 정부의 이야기는 이제 정부 판정패로 돌아섰는데 이게 말입니다. 일단 다음 1년은 또 사실 모릅니다. 지금은 또 대선이 임박해 오고 있고 1년 정도는 버텨보자. 왜? 부자들이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당장의 금리 인상, 3기 신도시, 공급 증가, 급속한 고령화, 또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계속 누적되면서 공급, 매물 쪽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2030의 젊은 세대들이 큰 대출 한도를 안고 가처분 제로 오로지 집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요. 부자들의 맞서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 부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이 시장을 돈 없는 분들, 돈이 좀 아쉬운 분들이 쉽게 따라하는,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헤지펀드들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 알죠? 엄청난 돈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돈 되는 곳은 다 후비고 다니는 헤지펀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이요. 5월 21일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1위 회사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92,079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무려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자신의 회사 매출보다는 비트코인 매집에 더 치중하고 있다. 2등 기업 볼까요? 2등.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3,200개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시가총액 대비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만 여기서 테슬라의 입, 즉 일론 머스크의 입, 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절반, 그죠? 폭락해 있죠.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5월 가상자산 폭락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약 7만 7천 비트코인을 매수. 자, 그들은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이요. 평균 3만 원에서 3만 5천 달러. 원화로 약 3,327만 원에서 3,882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어떤 가격?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반토막 난 가격. 자,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동안 누가 다쳤습니까?
돈 없는 미천 부족한 분들이 다 크게 다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치면서 하락한 비트코인을 지금 누가 산다고요? 부자들이.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 또 일부 거대 글로벌 기업들. 이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 중에 있다고 하는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부자들이 판을 주도한다. 집, 비트코인, 가상화폐, 또 주식.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식도 볼까요? 공매도. 우리가 공매도는 5월 초 한국 주식시장의 핫 이슈였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 물론 일부 개인 전문 투자자도 자격을 얻어서 하지만 그것은 세 발의 피. 공매도 주도 세력은 누굽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그죠? 다 한마디로 부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주도합니다. 뭐 주식뿐입니까? 공매도뿐입니까? 많은 매수, 매도, 옵션, 선물들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관, 외국인, 전문 투자자, 큰손,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누가 다칩니까? 부자 아닌 서민들, 미천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치죠. 자, 그래서 부자에 맞서지 마십시오. 결정적으로는요, 전 세계의 부자 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들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 부자들이 증가하는 것 누구 돈? 부자가 부자 돈이 아니라 부자가 부자 아닌 사람들의 돈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의 부자 자산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데 부자들의 자산,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계속 커집니다. 부자가 다른 부자의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부자들의 재물, 즉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부자가 아니라면 잊지 말아야 할 세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빚내어 투자하지 마십시오. B2, 이게 하락장에서는 그냥 파산할 수 있습니다. B2, 작은 돈이라도 내 돈, 여윳돈으로 꼭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어설픈 물타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는 주로 어떨 때 하죠? 하락장에서 하죠.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을 거대 세력, 헤지펀드나 부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면 끝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천이 짧은 분들이 어설프게 물타기 하다가는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납니다. 세 번째는요, 추격 매수,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큰 판을 부자들이, 세력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끌어올릴 때는 조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 오르겠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을 확보한 후에.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즉 미천이 작다면, 적다면, 부족하다면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B2 금지, 어설픈 물타기 정말 조심하시고, 추격 매수,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다 싶을 때는 더 오를지언정 파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부자들에게 맞서지 마라 대신 미천이 짧은 부족한 지금 현재 형편에서는 대신 배우는 과정, 앞에 3원칙이 부자들에게 맞서는 대신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